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퇴 중에 부득이하게 퇴장하시는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결권 보호를 위하여 그 안건이 일괄 선정되었으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개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종료 후에 서명 계리서를 개봉하여 개표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체됩니다. 따라서 서명 계리서 개봉 및 개표 개시 선언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그 서면 투표한 봉인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요원은 투표함과 기표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알아듣고. 참석한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바쁘신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의결권 보호를 위하여 투표 개시와 서명 결서 개봉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장하시는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또한 서명 결의서 개봉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요원은 서면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이동하여 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 결의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자 외에 그 누구라도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는 심의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자료집 제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의 전체 사업기관에 대한 수입 지출을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한아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및 조합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결산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결산보고서도 같이 확인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사람들. 오늘 저희 한아름 회계사무소의 김종화 회계사님께서 자리에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저희 한 18년 동안 저희 조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던 회계법인 자리가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제1호 안건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제1호 안건의 심의를 지금부터는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2호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고 심의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책자 제56페이지입니다. 조정법 제89조에 따라 이전고시 및 소유권 보전 등기를 완료하여 청산금을 총회 의결을 거쳐 환급하고자 합니다. 청산금 지급 총액은 사업 완료 후 예산 잔액으로 현재 보유한 자산에서 청산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류지는 관리처분인가 기존 금액으로 매각이 어려워서 일단 전세자금을 청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처분 잔액은 청산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청산금은 종전평가금의 비율로 지급하게 되며 청산금 지급 비율과 기지급한 관리처분인가 비례율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종전문서를 얘기해 주세요. 종전문서.
들어오실 때그 중전 주소에 대한 그 체크가 안 되셨나요? 네, 안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거 체크하고 사인하고 아, 신분증만 제시하고 체크해 주시고 공정중에서 따로 확인 체크를 안 하셔서 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성함을 좀 신재웅입니다. 그 말씀 질의를 했을 때 해도 될까요? 아, 네. 일단 저하고 그 주소 확인은 그렇게 좀 하고. 그 지출구 중에서 그 4번에 법인세금 재정금액은 45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 정확하게 45억의 산출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 제가 뭐 설명하기에는 이 자료는 우리 회 계산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잠깐 저 회장님께서 마이크를 네, 이제 저희가 그 조합을 마무리하더라도 조세 소멸 시효가 5년이에요. 그럼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이제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가 나오면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좀 이게 우리 조합원님들 앞에 좀 절세를 위해서 조합원님들 우리 무상옵션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데 일반 분양에는 주지 않은 무상옵션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절세를 위해서 좀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해산 기간 동안에 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이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결국은 이 돈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청산해산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 청산 기간을 2, 3년 정도. 그때 안 나오면 결국은 그 돈은 돌려받는 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 지분하고 우리 본위 지분 아직 안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상법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무사님께 질의드리는 건요. 이 45억에 대해서는 비고라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45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러프하게 45억을 숫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산출 근거를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거는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조합에 제가 다 산출력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이 만든 숫자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예, 45억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러면 조합에서 자료 좀 다 가지고 갖고 오세요. 너무 알아요. 우리 부사업체인 대략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지금 메모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340억 정도 상당히 이제 무상 옵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발표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사금을 전 소유자가 이제 받아서 오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이주비 대출 이자가 조합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배당세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분양으로 해서 얻어진 것 중에 조합원들한테 특혜로 같은 것도 일종의 소득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법인세 증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이제 총칭을 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에서 따로 좀 구체 내용을 좀 요청하시면 그건 정당하게 저희가 요구 받으면 다 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걸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45억을 숫자에서 어떤 한 명에 45억이 깎아주는지 근데 보통 이제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도체 항목이 적시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제 된 뿐이지 이 안에 세세하게 이렇게 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좀 참고 권한을 드리면요. 우리 조합원님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다른 조합 회사님 총회 갔다 오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총회책자가 보통 조합원님들한테 몇 주 전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하면 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총회 현장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내 앞에서 사실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자료를 주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조합에 문의하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드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시가 안 되면 결국은 2, 3년 후에 조합원님들이 다 돌아갈 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 앞에 계신 조합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조합원님은 동호수와 주소지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지는 잘 모르나요? 252번 70이나 80? 여기 저기 상장 안건 보니까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세 원청 징수 지급된다. 실지급은 6%인데 이 6%가 조합원 전체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가 지금 세후 금액으로 내드리는 거고요. 6%는. 그래서 개인이 세무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에서 일괄 15.4%로 해서 징수해가지고 전 조합원한테 다 지급된다는 거죠. 예, 전 조합, 그러니까 전 조합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종전 재산이 갖고 있는 조합원, 그리고 중간에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전 조합원으로서의 승계권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지만 승계권을 가져가지 않은 분은 대상이 아니고 종전에 나는 그냥 내가 권리는 주장할 거야 그러면 그분한테 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종전 자산 평가 금액으로 해서 기준을 합니다. 권리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리가액이 아니 권리가액은 우리가 비례율을 넣었던 금액이고 종전 자산 금액에 대한 것은 평가한 금액, 산술 평균한 금액.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종전 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합장하고 지금 네. 얘기하는 네. 그래서 종전 자산 금액이 가령 평가 금액이 5억이다. 그럼 요번에 3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세금을 다 공제하고. 그러면 종전 재산가액은 저희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정산을 할 때 다 그 분양 금액을 고지할 때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알고 있겠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모른다 가서 하더라도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조합에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다 은행의 계좌를 이번에 다 조사를 했어요. 네.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계좌로 다 이렇게 일괄 송금을 합니다. 통장으로. 그러니까 그냥 현금 지출을 안 합니다. 네. 그럼 언제 지급을 하는 겁니까? 7월 10일 이내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 뒤에 조합원 한번 더 소개했습니다. 직원하고 그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3회 14. 263으로 253 아니에요? 그래서 253. 253회 14. 예. 네. 지금 503동 601호의 정인희입니다. 네. 그동안 국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누르시면 안 나와요. 그 무상 옵션이 1,100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1,100 얼마는 아니고요. 얼마죠?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300억이면은 세대당 대개 얼마 정도의 무상 옵션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한 배당세나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지금 45억이라는 아까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그 평형별로 들어간 무상 옵션의 가격이 다 틀린데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럼 평형별로 이렇게 다 세분해서 내시는 건지 아니면 일괄 내시는 건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총액을 나눠서 냅니다. 총액을 나누면은 세대당 그 옵션에 들어간 비용이 다 틀린데 그걸로 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개별 분담금을 다시 하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권리가액이 350만 원인 사람이지만 84를 109를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억이 넘는 그 옵션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그분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사업부에서 그걸 썼는데 그 쓴 것에 대한 것이 배당 소득이라 하니까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일괄 징수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각 세대에 그 들어간 옵션이 평형이 작으면 아무래도 덜 들어갔을 거고, 예를 들어서 원목마루 한 판이라도 또는 이제 아트월 하나라도 덜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 몇 평, 이제 104인가요? 109는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이게 다 차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옵션이 적은 집은 아무래도 그 세금이 덜 낼 텐데 그만큼 그러면은 남는 금액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좀 형평성에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하면 애초에 350만 원 권리가액은 100%를 분양을 시켜주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전체 특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배당 가치를 조합에 부여를 해가지고 조합이 납부를 하는 거지 개별에게 이렇게 납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조합에서 일괄 납부하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아니 일괄 납부를 하더라도 통합된 금액에서 그 배당 수익을 간주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게 이제 그 옵션에 대한 세금을 다 이렇게 지불하고 나서 남는 금액을 아까 우리 세무사님께서 이제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리는 금액이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맞는 건지 적게 혜택을 받았는데도 적게 받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궁금한 점도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괄적으로 조합해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다 알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는 네, 규정대로 잘 하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좋은 질문이라 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분 크신 분들은 약간 불리한 어떤 구조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그 요구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냥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조합원들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공평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이제 요건 아까 우리 수학장님이 배당소득세 되지만 법인세 문제는 조합이 법인세에서 내고 남는 금액은 그냥 똑같이 우리 지분 비율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합이 질문한 대로 그 지분 비율대로 종전재산 비율대로 똑같이 나눠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호 안건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그 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의 선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책자 제60페이지입니다. 민법 제77조 및 조합정관 62조에 따라 조합은 이전 고시 및 건축물의 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해야 합니다. 도정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용도 5구역 주택 재개발 정사업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문가 및 동법 86조에 따른 이전 고시로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민법 제77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없으셔서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지금부터는 제4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의 선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청산도시 설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4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책자 제64페이지입니다. 조합정관 제62조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잔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정관 제63조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청산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조합정관 제63조 및 민법 제80조에 따른 청산 업무를 수행하고자 민법 제82조에 의거한 청산법인 설립을 위하여 청산인 구성, 청산법인 예산, 청산법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총회법인 종결시 결산 보고는 총회 소집에 불과하여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청산법인 결산 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청산법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산법인 종결 시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조합 해산 당시 청산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조합원께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54-189 신규입니다. 청산법인 설립 관련해서 아까 회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청산법인을 위해서 지금 법인세 등으로 해서 45억 원을 지금 잔여로 잡아놓으셨는데 만약 저희가 청산을 할 때 45억을 중에서 38억 정도를 세이브를 했다고 하면 아까 회계사님이 얘기하신 걸로 하면은 38억 원을 조합원 전체한테 지분율로 돌려주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5호 안건에 보면 성과급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합의 그 임원들이라든가 조합 직원분들이 33억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38억 원을 만약 절감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38억 원이 돌려주는 건지 조합원 임직원 성과급 33억 원을 제외하고 달랑 5억 원만 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으세요. 회계사님이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책자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안건은 조합에서 이제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의결을 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청산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이 안건이고 5호 안건에 대한 질문은 5호 안건에 가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 질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호 안건에 대해서는 청산법인은 반드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립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절감되면 청산법인 운영규정 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5호 안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호 안건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는 그것 또한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후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 마이크를 전달. 253-169 신재홍입니다. 그 2호 안건에 그 청산조합법인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4호 안건에 청산법인을 만드는 것은 내용이 좀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호 안건에 요 조합 청산법인 운영비까지 반영해서 질의를 드리면 되죠? 지금 4호 안건에서 2호 안건의 예산의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준공 이후에 사실상 업무가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송 뭐 2건 정도도 금액도 크지도 않고 근데 그 준공 이후에 사실 지금 이제 2년이 다가오는데 추후에 2년까지 해서 지금 1년에 3억 2천 2년 동안 6억 4천 금액을 지금 조합장님 뭐 나머지 직원분들하고 해서 다음 인력들이 필요한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상 그 정도 업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합장님만 혼자 남으셔서 업무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소송에 대해서 각자 변호하는 게 아니고 전문 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매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조합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회계보고 때 국세청 소멸시효가 해상 후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는 언제든지 조합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회계 결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세무조사가 발생되고 보통 조사를 나오면 필연적으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나 이유를 찾아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회계 자료를 다 갖고 일을 해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회계사 사무소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이 중과가 되는 걸 줄이고 또 내야 될 건 내고 남는 건 남을 수 있는 건데 그 능력을 조합장 혼자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도 대응을 안 하면 정치업체라는 데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을 달라고 소송이 걸었어요. 소송을 거는 거는 소송을 거는 쪽에서 거는 거지 저희가 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답변서 내용을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조합은 이론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답변서를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시고 있는 우리 센트로의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센트로라는 곳에 엘리프표와의 다른 사업장이 많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는 혹자는 그걸 이렇게 공명이인데 제주도에 어떤 변호사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아니고 개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에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거고 비용 소송 비용도 좀 작게 했지만 성공보수를 해서 잘 이겨가지고 그 금액도 지켜내려고 지금 합니다. 하나 해산의 청산 과정에서의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청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은 그와 관련된 거고 최소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나 조세 규정을 봤을 때는 맥시멈 5년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사회 대의원에서 2년 정도까지만 하자 하고 그 예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다툼이 있긴 했었지만 입장을 좀 바꿔보면 일을 하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정도 일해야 하면 그런데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일을 대응해 가야 이 일이 잘 마무리되지 일을 잘 모르는 분이 와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게 예정됐고 예산이 세워졌고 또 집행계획을 갖고 승인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제가 청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상당합니다. 근데 조합장님께서 여기 처음부터 해서 18년 이상의 업무를 보셨는데 45년 살았고요. 예.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조합장님께서 이제 단일 법인처럼 해서 그동안 주문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을 하셨는데 세무 대응이 혼자 조합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요. 세무조사 대응이 365일 동안 계속 대응하는 게 아니고 조사가 들어오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세무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용역비를 좀 더 줘서 그때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조합원의 이익이 남아서 조합원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권도 직원분들께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변호사가 하잖아요. 소송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전문 변호사의 용역을 써서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2년 동안의 조합장님 외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발사인거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 조합원들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직원분들이 30석 외로 유지를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논쟁으로 하면 끝도 없겠지만 회계의 일을 조합장이 관장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저희가 19년 동안 운영한 내용 중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분양 관련 소득, 분양 수익에 대한 적법성,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특화했던 것 금액들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이제 소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뭐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유별나게 관심이 많아서, 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인데 좀 직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주관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해산이 결정이 되면 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구청에다 반납을 하고, 또 생활지원센터에다 이관시켜야 되고, 그 외에 또 소송에 대한 것도 소송을 변호사가 훌륭해서 잘 되는 분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송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쪽에서 정확한 자료를 미리 다 제공해 줘야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이지, 그냥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뭐 이렇게 법무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잘한다는 것은 조금 좀 와해된 와전된 이야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여기 변호사님 와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봐요.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용두 5구역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 17억 원을 전액 취소시켰고, 또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해서 승소해서 다 추심까지 완료했고, 그 옆에 있는 경북기업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이제 수억 원의 이제 손실보상을 받아갔는데, 거기 또 이제 손실보상을 다 감액시켜가지고 전부 조합에 환급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여러 가지 소송했고, 뭐 속가나 이런 경제적 이익만 하면 제가 이긴 걸 한 수십억 되긴 하는데요.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까 조합원님 말씀처럼 뭐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 설명하기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이라는 게 자료싸움이다, 자료싸움이고, 어떤 한 자료에 어떤 한 특정한 문구 가지고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변호사가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김현장이든 뭐 센트로든 뭐 광장이든 간에 그걸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 수년간 했던 담당자가 그런 자료를 줘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용두 5구역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되게 거의 뭐 많은 소송을 승소했는데, 사실 그 승소한 건 뭐 저나 저희 센터가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여기 조합장님하고 여기 뒤에 계신 이광희 사무장님께서 좀 자료 같은 걸 많이 찾아서 그 근거를 좀 많이 보강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한 조합원님 말씀이 뭐 상식적으로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또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합장님 한 분보다는 기존에 같이 수년간 여러 가지 같이 업무를 했던 담당자분들이 계신 게 앞으로 남은 소송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 같은 데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 센트로가 현재 용도 5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현재 동대문구청과 대한민국 상대로 9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뭐 제가 변호사가 승소를 장담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제 일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실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 완료에 대해서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조합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50-26호 장윤입니다. 지금 사호한 건 청산법인 설립의 건인데요. 내용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분들하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니까 아주 뭐 상당히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유익한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급여를 받습니다. 해당되면. 그래서
뭐 다녀가지고 한 2시간 일하면요 2시간 급여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직장의 행태입니다. 여기 청산법인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2년간 최소 2년간 또 질을 더 끌면 한 5년간 가신다 그러는데 어찌됐으면 한 2년간 예산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지 이거 사실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모르고요. 이게 만약에 2시간 근무하고 8시간 급여를 받아간다 그러면 6시간 급여만큼은 우리가 도둑맞는 그런 결과예요. 제가 그래서 국세청을 한번 다녀와 봤어요. 국세청에 가서 이 문건 그대로 들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45억 원 부분 그래서 뭐 어떤 그 세법의 어떤 그런 변화인가요? 뭐 어떤 그 조세 어떤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재정이 뭐 열악하고 어쩌고 일단 국세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답니다. 이거는 조합의 문제지 국세청에 아무 어떤 이런 계획 발표한 적도 없었고 이런 계획도 없답니다. 두 번째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소송에서 일단 뭐 피할 것을 예상을 해서 물론 이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배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조합이 그 전액다 공탁금 걸어놓으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억 2천만 원씩 매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2년간 최소 6억 4천만 원. 이 소송 또는 무슨 국세청의 어떤 세금 이 문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6억을 쓰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좀 정리해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장윤 선생님은 대의원이고 지난번 대의원 회의 때 결의할 때 다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당황스럽긴 해요. 사실 대의원 때 의결이 되면 여기는 경청하면서 듣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순들었던 조합원님 말씀하시죠. 대의원의 질문이라서 이미 의결할 때 참여해서 다 가결했던 내용이라 저는 용두 251-70 직원을 갖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분께서 상근으로 우리 여기 지금 조합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상근 근무하지 마시고 이상근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거만큼 보수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산위원이 6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조합을 청산하면서 청산법인에 6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한 달에 3,200만 원씩 예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아까 앞에 분이 1년에 3억 2천 아닙니다. 3억 8,400입니다. 한 달에 3,200씩 하면은 2년이면은 7억 6,800이에요. 자, 소송 걸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찾자고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7억 6,800이라는 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탁 제도가 있으면은 그걸 찾아서 해도 되고 대의원이라고 해서 말할 권리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히 다음 안건에 오후 안건에 대의원 강사, 이사, 성과금 다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도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언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대의원이라고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대의원이라고 무산을 시킨 게 아니고요. 대의원 회의 때 참여해서 의결을 해서 가결돼서 안건으로 올라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금액 수치는 틀렸어요. 저희가 3억 2,400이면 6억 4,800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수치 오류가 있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거니까 정정하고요. 여러분들께서 19년 동안 저를 이제 조합장으로 세워서 일을 했고 사실 잘 입주해서 별일 없이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결국은 청산 법인장이 1차 모든 책임을 갖고 합니다. 물론
가사 국세청 조사가 안 나오면 감사하지만 나오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타깃이 돼서 재산도 압류되고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연유로 그 죄를 그 짐을 또 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6억 4천이라는 돈이 개인 돈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권리가에 기준하면 저 뒤에 우리 최동현 조합원님이나 여기 앞에 박준수 조합원님 같은 분들이 아마 권리가의 1억짜리면은 20대를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금은 20배 더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결정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안건으로 해서 넣을 때 어느 조합이나 다 4, 5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을 잡은 것은 저희가 흑자 조합입니다. 작업같이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수익을 냈고 그 수익의 초점은 저희 조합의 110여 분의 중대형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청산을 했습니다. 조합원 평가 금액은 570억이지만 청산 금액은 900억입니다. 훨씬 큰 재산들을 진짜 시세보다 낮게 저희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되어졌고 그 일반 분양을 해서 들어온 수익금들이 결국은 법인세가 증가됐고 또 배당세가 늘어나는 거고 여러분 집이 좋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깝다고 안 하시면 그 뒤에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어떻게 소처럼 부려먹고 또 소처럼 일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2년의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2년이라는 건 맥시멈으로 해놓은 거지만 그보다 이르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빨리 선포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지내실 때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사유를 다 모르십니다. 여기 앞에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마을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과정을 다 보셨고 물론 그 죽었다가 살릴 때 같이 참여했던 변호사님들이 옆에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프리미엄이라는 그 숙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용도구역은 잘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고 해산 절차나 청산 절차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합장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태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붙여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청산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조합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해산하고 6개월 이내에 그냥 마무리하고 틀면 됩니다. 자기 분담금이 계속 발생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도 안 나오고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도 6%라는 돈을 세금을 다 떼고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일 행복하신 분은 이렇게 돈이 나갈 때는 큰 필지 갖고 계신 분이 행복합니다. 그분들은 몇억 가져가십니다. 최소 20억 자산가면 1억 2천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내 평가 금액이 2천만 원이면 6%라면 360만 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여기다 투입시켜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끙끙거리면서 동의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오셨지만 또 집 잘 지으셔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만족감을 드리면서 있다라고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익을 많이 받으면 한국도 많이 받지는 않고요. 대신에 사업이 적자가 나면 그만큼 리스크는 적겠죠. 근데 조합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이 사업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공하면서 또는 엄청난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표하는데요. 그렇다고 조합장님께서 무보수로 일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조합원들의 그 토지에 대한 자산으로 일으켜서 법인을 만드셔서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18년 동안 생활하셨고 월급에 사양까지 받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놀면서 한 게 아니고요. 생명을 담보 삼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요 3억 2천, 1년에 3억 2천 예산 중에서 잘 보시면 2억이 인건비입니다. 네. 2억. 네. 아까 전 다른 조합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면서 발생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발생하는 걸 아시죠? 공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합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좀 고려하겠습니다. 앞에 조합원 앞에 조합원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 조합원. 네네. 저는 저기 대유년에서 왕심에서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심리 1구역 조합이 지금 해산한 지가 7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 청산 아직 그대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부지에 그 재판이 아직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산이란 게 청산으로 해산해서 청산으로 넘어가도 그게 좀 더 걸릴지 덜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가야지 일이 되는 거지 조합장 혼자서는 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거기서 돈이 남으면 다 조합원들 배당으로 또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 지게끔 해서 도와드리고 돈이 남은 건 그때 또 청산에 자녀분들이 돌아오면 또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또 조합장님 여기서 19년이나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을 하면서 서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좋은 집 지어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사후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5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심의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안건 임직원 성과급 결의에 대한 시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5안건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책자 제70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원에서 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안 사유에 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청산법인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청산법인은 해산 당시 조합 임원이 청산이 됩니다. 그 아까 제안 사유에 좀 누락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제5안건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정비사업 경영성과를 취하하며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비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청산 예산 및 조세 등에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한해서 임직원이 요청한 33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절감액이 부족하면 동일비로 삭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합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줄이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결의된 범위 내에서 청산위원회에 집행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희석 조합원입니다. 10번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의 58번째 한희석입니다. 그동안 입주까지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직원 성과급 내역서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의 그 조합 창립위원 이사 네 분, 감사 두 분, 사무장 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1번 대의원 당에서 그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 걸려있던 그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보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간에 보고 들어오신 분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적인 면에서는 이 정도의 성과급이 과연 지급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이제 대의원 회의를 하기 전까지는 이사회의에서는 그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거는 다 그 본인들의 이제 희망 금액을 삭감 내지는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께서는 이제 이사분들의 활동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랜 세월 다 같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사님들은 매월, 대의원들은 분기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예정돼 있다 하여 예산이 인원도 안 잡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총산 절차를 밟아가면서 총산위원들이나 총산 사무실의 이제 직원 전화 직원들이 절세하고 뭐 소송도 적극 대응하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소득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되 그 결정된 금액에서 이제 절감된 금액에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것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이제 헤어지는 그 문 앞에서 이제 좀 많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투표를 하는 일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달라, 뭐 말하라 이건 아니고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이제 12억원은 아파트를 한 이유는 지금 뭐 인원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세무조사에 대한 이제 언급이 회계사님으로도 많이 있다 보니까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두 가지 안을 이렇게 넣어서 결의를 구해서 대의원회까지는 의결이 됐지만 이제 총회에서는 아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를 따를 것이고 예산에 없는 내용들이나 그렇게 과도한 논쟁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현상 위로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잘 앞두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면 진짜 금상첨화지만 쉽지 않다는 걸 회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 마이크 전달합니다. 주황색 옷 조합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조합원님은 직원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251에 40kg 유병태입니다. 조합장님도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뭐 19년 동안 고생 오래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셔서 아버님 조람이? 유진권입니다. 네. 수선하신 예. 저희 아버지 성함이 유진권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동네에서 70년을 하셨습니다. 70년. 그래서 처음에 조합할 때부터 같이 함께 하셨고 19년 동안 지금 돌아가신 지 2년 되셨으니까 저희가 입주를 12월 달에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집이가 이사였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효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저는 몇 번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저희 아버지가 이사했으니까 거기다 효과만 무조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뭐 예산이 아예 잡힌 것도 없고 이게 자기의 희망사항을 금액을 적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나 여기 뭐 조합장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되게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오신 것도 없었고 처음부터 계속 일을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입주가 12월 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다 하시고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가 뭐 그 전에 암 투병도 하셨었고 수술도 몇 번 받으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뭐 구청도 같이 가서 일을 하시고 뭐 사무실도 나갈 때도 같이 가셨는데 뭐 어차피 뭐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같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의 이름에 저희 아버지 성함을 넣어달라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일을 좀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아무리 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입주하기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을 다 마치고 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사로서의 그거는 아예 없다.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저는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뭐 금액을 뭐 이사로 다시 올려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억치를 뭐 주세요. 뭐 이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희망사항이고 여기 다른 뭐 앞에 계신 뭐 조합장님이나 다른 뭐 임원분들 여기 희망 금액을 써서 냈다고 하셨으니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지 일을 한 거를 제가 눈으로 저도 같이 10몇 년 같이 봐왔고 저도 지금 이 아파트 들어오기 전 저희 동네에서 저도 42년을 저도 같이 살았는데 그냥 뭐 제가 굳이 이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제 입장이 이렇다고 그냥 기분이 이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저거 제가 서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유진권 이사님께서 그 진짜 아파트가 준공을 복전해주고 이렇게 갚았을 때 유명을 달리하셔서 저희 조합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복권 제도가 그래서 뭐 달리 저희가 뭐 수분을 쓸 수 있는 거고 저희들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 의미의 지금 내용들인데 어쨌든 청산 절차로 접어들어서 청산위원들께서 좀 잘 살림을 좀 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잘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속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규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최동현 조합원님.